네, 김준범 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공기 사고긴 하지만 그럼에도 인명피해가 지금 커도 너무 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다시피 항공기 사고 자체가 워낙 이제 생존 확률이 낮긴 합니다만은 참사 과정을 복귀해 보면 최소한 3번의 강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일단 동체 착륙을 하면서 활주로 한번 부딪혔고요. 그리고 또 외벽과 한번 또 부딪혔고 그리고 폭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리하면은 충격, 또 충격, 그리고 폭발. 이런 3차 연쇄 타격이 결국은 대부분 사망이라는 이제 참사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신 상당수가 그 동체 밖에서 발견된 점도 앞서 말한 부분과 연관이 있겠죠. 네, 결국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좀 영상을 좀 쪼개서 시간대별로 쪼개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보시는 영상이 동체 착륙하는 순간인데 동체 착륙 시작될 때만 해도 보시다시피 기체가 비교적 좀 온전해 보이거든요. 네. 여기서만 성공을 했다면 생존자가 상당히 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벽 부딪혔고 폭발했고 결국 기체가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결국 그 정도 충격이라면 아무리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다 매고 있었어도 네. 견딜 도리가 없었겠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또 폭발 이후에 불이 난 것도 인명피해를 키우지 않았을까요? 현재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첫 화재부터 초진까지 43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게 네. 기름의 시작은 항공유 기름이었습니다만은 불탈 때는 기름만 타는 게 아니고 이제 비행기에 있는 동체, 당연히 금속, 플라스틱 타면서 유독가스가 나왔을 때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충격 때문이 아니라 화재나 유독가스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신에 대한 부검이라든지 이런 사인 확인 절차가 더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고 원인도 좀 보죠. 먼저 그 기체가 조류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정이 있고 네. 또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일단 조류와 충돌하면서 엔진 출력 이상이 생긴 거는 생존 승무원의 진술로 보나 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찍힌 영상으로 보나 거의 확실한 팩트로 보이고요. 네. 그 랜딩 기어도 지금 보시다시피 영상에서 명확하게 안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그렇죠. 이 랜딩 기어가 왜 안 내려왔느냐 이게 아직 불명확한데 네. 엔진이 고장나면서 뭔가 연결이 돼서 바퀴 구동까지 고장이 난 건지 네.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조종석에서 수동 조작으로 바꿔놨는데 기장이나 부기장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내리지를 못했던 건지 이건 아직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이 현재 조속한 사고 조사의 핵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객기가 며칠 전에 베이징으로 가다가 회항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고와는 관계는 없는 얘기죠? 일단 이틀 전 27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맞고요.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당시에 회항을 했던 이유가 국토부는 현재 승객 난동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주항공은 응급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네. 공통점, 겹치는 교집합은 어쨌든 물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적인 사고 때문에 회항을 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인적인 사고였다면 이틀 전 회항이 오늘 사고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현재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도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 운항 횟수, 네. 이 횟수와 사고와의 관련성 이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비행기가 몇 시간 이상 날면은 문제고 몇 시간까지는 괜찮다 이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날아서 정말 고장이 났느냐, 그래서 정비를 받았느냐, 이 고장과 정비력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네. 사고가 난 여객기의 최근의 고장 이력, 정비 이력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자료에 현재 접근이 안 되고 있고 네. 또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랜딩 기어 부분이라든지 엔진 네. 부분 이런 부분에 정말 고장이나 정비 이력이 있었다면 정말 중요한 단서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최근에 운항이 많았던 점이 최소한 동체의 피로도를 높이는 어떤 가중 요인 중에 하나로 포함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보도가 있었지만 이 무안공항의 활주로, 이 네. 활주로가 인천 김포공항보다는 짧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인천이나 김포공항보다 짧은 건 맞습니다. 2,800m고요. 다만 무안공항이 평상시에도 2,800m로 해서 이착륙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활주로 길이 자체가 사고를 불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네. 지금 동체 착륙을 하고 결국은 활주로 끝을 지나가지고 외벽을 때려버리잖아요. 네. 만약에 활주로가 더 길었다면 당연히 외벽과 충돌하지 않았을 확률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사고 규모, 피해 규모가 좀 줄지 않았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추정도 가능은 합니다. 워낙 큰 사고여서 지금 여러 가지 추측도 나오고 있고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가장 급선무가 뭐냐 그러면 현재 사건의 재구성이 현재 가장 급한 대목입니다. 지금 첫 조류 활동 경고가 있었던 8시 54분부터 네. 첫 동체 착륙이 있었던 9시 3분, 이 9분, 네. 이 9분이 이번 사건의 일종의 골든 타임인데 이 네. 골든 타임을
분단위, 더 나아가 초단위까지 재구성하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현재 국적항공사에서 가장 최근에 인명사고가 있었던 게 2013년 미국에서 있었던 아시아나항공 사고인데 그때 사고 보고서가 11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내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이 첫 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내는 게 현재로서는 여러모로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